안녕하세요. 진술하면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성형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구원석 성형외과 원장 구원석입니다. 오늘은 콧구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콧구멍은 약간 OEC 모양으로 이렇게 또는 해바라기 씨 모양으로 위로 갸름하게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통짜로 동그란 모습이 아니고 약간의 이런 허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곡선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이제 이 코끝을 밑에서 봤을 때 이 높이를 사람의 키로 우리가 가정을 하면 콧구멍 그 윗부분 경계선까지를 이걸 비주라고 하는데요. 이 비주를 우리 몸에서는 하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콧구멍 윗 경계선부터 코끝까지를 우리가 콧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몸으로 따지면 상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와 하체의 비율이 이렇게 4대 6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상체보다는 하체가 더 기른 그런 모습이 예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측면의 모습인데요. 이 코가 시작하는 점, 검은 눈동자의 센터, 시작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높게 되면은 코가 길어 보이고 강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 또 너무 낮으면 코가 짧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것은 콧대를 높일 때 매우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코끝은 코의 길이와 코끝의 높이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걸 ST라고 했는데 이 코의 길이와 코끝의 길이를 나누어 보면 코끝의 길이가 67% 내지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콧날개의 폭도 매우 중요합니다. 콧날개의 폭이 일반적으로는 미간거리라고 하는데요. 눈과 눈 사이의 거리와 콧날개의 폭이 일반적인 비율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은. 자, 이렇게 코끝의 모양과 그다음에 코끝의 높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콧날개의 모양, 또 폭, 어떤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가, 그 다음에 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인의 콧날개는 백인과 흑인의 중간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콧날개에서 코끝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 이것을 비익연이라고 해서 콧날개 경계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콧구멍이 경계선을 드러내는 것이죠. 비익연이 이게 너무 깊은 S라인으로 보이면 콧구멍이 많이 노출돼서 보기가 싫고 이것을 우리가 너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아름답지가 않기 때문에 스무스한 곡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콧구멍이 정면에서는 한 1.5mm 정도 보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주, 그러니까 이제 코 기둥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것이 가장 예쁩니다. 그래서 코끝점에서부터 비주 베이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이룰 때 일직선이 아니고 약간 곡선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주 곡선이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도 코끝도 콧등보다 약간 더 솟아오른 코가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복코. 코끝이 뭉툭하고 두루뭉실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동양인의 코 성형에서 가장 흔한 그런 패턴인데요. 코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살이 두꺼워서 두루뭉실한가. 두 번째, 연골이 흐물흐물하고 약해서 코가 두루뭉실한가. 세 번째로는 코끝의 연골이 굉장히 발달돼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코끝이 두루뭉실한가. 세 가지를 구별해서 수술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연골이 약하고 흐물흐물하면서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연골을 지지대로 받쳐줘서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끝에 살이 많고 벌렁하신 분들은 이렇게 넓고 콧구멍도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코끝의 연골이 옆으로 짧고 옆으로 퍼져 있습니다. 비주가 이 콧구멍 높이죠. 여기가 짧은 경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쪽, 상체 쪽 콧볼이 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가운데 비주의 연골로 지지대를 세워서 이 코끝 연골 여기다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여기다 이렇게
끌려 올라가게끔. 그럼 이제 이 높이가 여기서 일로 올라가게 되니까 코끝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얘가 당겨져 가니까 콧구멍도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면 콧볼도 같이 당겨서 모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콧볼도 줄어들고 코끝이 올라가면서 비주 부분이 늘어나고 이 상체 부분이 콧볼이 줄어드는, 그래서 코가 전체적으로 날씬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주 지지대를 통해서 코끝 연골을 모아주는 방식의 수술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두껍고 연골은 흐물흐물하고 힘이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코끝을 모아주고 살을 좀 날씬하게 다듬은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코끝 연골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서 벌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코가 두루뭉실, 퍼져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코끝의 연골을 좀 잘라주고 그것을 모아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코끝이 이제 이렇게 넓은 경우가 있죠. 이렇게 넓은 경우는 뭐냐면 중간 연골이 여기까지 와 있고 코끝 연골이 이렇게 굉장히 두터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밑에서 보면 코가 이렇게 됐고 콧구멍이 너무 퍼지지도 않았으면서 약간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모양은 이렇게 유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끝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빳빳합니다. 그리고 여기 간격이 굉장히 넓은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코끝의 연골의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줍니다. 이 부분의 연골, 줄어든 연골을 서로 지지대를 대해서 묶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콧등의 폭이 이렇게 넓었던 이 정도의 넓이가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되죠. 자, 이 사례가 바로 그런 모습인데요. 콧날개와 이 코끝에 있는 모습들이 연골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둥글둥글하게 있는 부분들의 연골을 좀 다듬어주고 그것을 모아줌으로써 이렇게 오똑하고 좀 날씬한 그런 코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복고 수술할 때에는 비개방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방형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것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개방으로 하게 되면 코끝 연골을 대칭을 줘서 묶어줄 수도 없고 지지대를 세울 때에도 정확한 수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벌렁코입니다. 이제 콧날개가 옆으로 퍼져 있고 둥그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요. 콧날개가 동그랗게 이렇게 흑인들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퍼져 있는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콧구멍이 넓게 퍼져 있는 경우를 좀 구별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콧날개가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서 콧구멍이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콧날개는 이렇게 스트레이트인데 바닥이 넓기만 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약간의 콧날개가 약간의 동그란 곡선을 유지를 하되 콧구멍의 넓이가 미간의 거리보다 많이 넓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두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술 방법을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벌렁코는 흔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축을 했을 때 이 콧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게 모아지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가 스트레이트로 되게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곡선이 너무 벌어지지 않고 가벼운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거리를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얼굴과 만나는 이 접선에서 한 1, 2mm 떨어지는 곳에 절개를 하고 잘라내주고 봉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이트 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벌어진 곡선이 이렇게 좀 직선형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 폭이 줄어들게 되죠. 또 이 콧 외측 피부만 이게 둥근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분이 이렇게 콧구멍에 이 베이스가 넓은 경우에는 외측도 절개해서 잘라내줄 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폭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측 피부도 잘라내고 외측 피부도 잘라내면서 이것을 내측과 외측을 동시에 줄이는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코폭 축소 또는 콧구멍 축소 수술을 내측 절개를 통해서 비절개로 줄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환자들로부터 가끔 듣습니다. 그런 환자들 보면 콧구멍 축소를 했다고 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 이유는 콧날개를 안으로 모아주기만 해서는 콧날개와 코, 얼굴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모아 보여도 움직이다 보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측 절개 또는 비개방 절개만으로 폭을 줄인다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완전히 분리해서 바깥측 절개를 한 다음에 봉합을 해줘야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역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이렇게 넓으면서도 콧날개가 이게 꺾어지지 않고 직선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콧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여기를 잘라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요. 즉 이만큼 피부가 잘리면 이 피부 거리가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목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베이스를 잘라내서 여기도 베이스를 잘라내고 이렇게 서로 해서 묶어서 끌어 모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여기 외부 피부에 절개를 가지 않고 내측 절개만으로 모아준다면 일시적으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콧날개가 분리돼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절개만 해서 봉합술을 하게 되면 이게 쉽게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는 피부대로 봉합을 해주면 이 콧날개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안으로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안으로 모아지게 되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콧날개 연골을 지지대로 대서 역시 묶어주면 이렇게 코끝은 코끝대로 모아지고 코볼은 코볼대로 이렇게 모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콧등이 넓고 또 콧날이 펑퍼짐하게 퍼져 있죠. 그리고 코끝도 두툼하고 뭉툭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콧등 부분은 절골로 모아주고 보형물을 사용해서 콧대를 높였고요. 코끝은 지지대를 세워서 코끝을 모아주고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콧날개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고 퍼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코끝만 받쳐 올려주는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주가 이렇게 좀 짧고 코끝이 이렇게 눌린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걸 받쳐 올림으로써 이게 하체가 많이 길어지고 높이도 올라갔죠. 그래서 코끝이 오똑해진 그런 모습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코끝의 넓이가 여기 많이 좁혀지고 좀 날렵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코끝이 많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요.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코끝이 자연스럽게 라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도 역시 코끝을 줄이고 콧볼도 좀 줄여주는 그런 수술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의 특징은 이제 코끝의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질기고 반면 연골은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대로 코끝 연골을 받쳐 올려주고, 그 다음에 두꺼웠던 피부 조직들은 다듬어서 좀 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콧날개 부분에 이런 곡선들에 살이 굉장히 많고 돌아가서 콧구멍의 그 베이스를 좁혀주는 목적으로 여기를 절개하면서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콧기둥이 많이 길어지고 코끝이 좀 날씬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